모든 표면에는요, 사실 그 나름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 바로 연마제, 그러니까 뭔가를 갈아낼 때 쓰는 물질이죠. 이 연마제의 입자 크기가 대체 어떻게 표면의 최종 질감을 만들어내는지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과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뭐 가구를 만들거나 페인트 칠 같은 거 할 때 어떤 사포를 써야 하지? 거친 거? 아니면 고운 거? 이렇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일상적인 고민이요.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산업기술의 아주 중요한 핵심과 딱 연결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연마제의 기본 원칙부터 시작해서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표면의 저항 문제, 효율성과 품질 사이의 딜레마, 그리고 숨겨진 위험까지 차근차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황금률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 연마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죠. 이 첫 번째 원칙은요. 정말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바로 연마제 입자가 크면 클수록 표면은 더 거칠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딱 정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직관적이죠? 아니,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한 물리학이 있어요. 입자가 크다는 건 뭐랄까, 더 큰 총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에 부딪힐 때 더 깊고 큰 자국, 그러니까 충격 분화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칠기 수치도 당연히 더 높게 나오는 거고요. 재밌는 건 이 원리가 입자가 동그란 셔트 타입이든 뾰족한 그리트 타입이든 모양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더 깊은 골, 더 적은 봉우리. 여기까지는 큰 입자가 거친 표면을 만든다. 아주 간단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이 단순한 규칙을 살짝 비트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표면이 거칠다는 게 정말 단순히 파인 자국의 깊이 문제이기만 할까요? 어떠세요?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관점을 완전히 한번 바꿔봐야 해요. 이걸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의 큰 입자는 표면에 아주 깊고 넓은 골짜기를 파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작은 입자는요, 얕고 좁은 골짜기를 훨씬 더 촘촘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마치 거대한 산맥과 얕은 언덕들의 지형이 다른 것처럼 표면에 그려지는 그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역설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큰 입자가 표면을 더 거칠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위 면적당 뾰족하게 솟은 봉우리의 개수는 오히려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표면이 더 듬성듬성해진다는 뜻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표면이 반격할 때. 지금까지는 연마제이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연마제가 부딪히는 상대, 즉 표면 그 자체의 성질이죠. 이 변수가 등장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는 연마제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업하려는 그 표면, 그러니까 기판이 얼마나 단단하냐, 이 경도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과연 단단한 표면은 이 연마제의 공격을 어떻게 받아낼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부드러운 재질에서는요, 연마제 입자가 커질수록 거칠기도 거의 정직하게 쭉쭉 증가해요. 그런데 단단한 재질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입자를 아무리 키워도 어느 지점부터는 거칠기가 거의 늘지 않는 이른바 수학 체감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무조건 큰 입자를 쓴다고 해서 표면이 계속 거칠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효율성과 품질 사이의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그럼 도대체 언제 작은 입자를 써야 하고 언제 큰 입자를 써야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만약에 작업의 목표가 단순히 표면을 거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균일한 품질을 얻는 거라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작은 입자죠. 왜냐하면 작은 입자들이 같은 시간 동안 표면을 훨씬 더 여러 번 더 촘촘하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오염물질까지 싹 제거해주고 결과적으로 훨씬 더 균일한 표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번째 섹션입니다. 숨겨진 위험, 입자 박힘 현상. 지금까지는 효율이나 품질 얘기를 했지만 만약 연마제 크기를 잘못 선택하면요. 단순히 품질이 좀 떨어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숨겨진 위험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입자 박힘 현상. 영어로는 embedment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연마제의 입자가 충격으로 깨지면서 그 파편이 작업 중인 표면에 그냥 박혀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요. 연마제 조각이 표면에 박혀 있으면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든 코팅을 하든 나중에 결국 다 들뜨고 부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입자가 클수록 깨지기 쉽기 때문에 이 위험이 훨씬 더 커져요. 이건 뭐 제품의 수명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시한폭탄을 숨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섹션. 연마제 선택의 황금률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걸 살펴봤죠? 거칠기, 봉우리 밀도, 재질의 경도, 그리고 입자 박힘 같은 위험까지.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걸 다 고려해서 우리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최종 결론, 황금률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이 모든 장단점을 다 따져봤을 때 대체 어떤 크기의 연마제를 쓰는 게 정답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죠?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 거칠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연마제를 선택하라. 이게 바로 연마제 선택의 황금률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왜 이게 황금률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딱 그만큼의 거칠기는 달성하면서 동시에 봉우리 밀도는 더 높게, 입자 박힘의 위험은 더 낮게, 그리고 표면 품질은 더 균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와 최고의 품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가장 똑똑하고 효율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매끈한 표면, 우리가 걷는 길의 거친 아스팔트, 그 모든 표면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보이지 않는 과학과 선택의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 세상의 표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을까요?